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예. 2008년에 있었던 당내 전당대회에 돈봉투를 뿌렸던 그때도 사건이 돈봉투가 아주 큰 논란이. 2012년에서 밝혀져가지고 결국 그때 당명을 바꿨습니다. 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로소 이제 총선을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악재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고 있는데. 발길 안 떨어지는 이낙연 오늘 출국했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문에 잠시 왔었죠. 그런데 돈봉투에 들끓는 비명계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돈봉투에 비명계가 들끓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출국한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떠났죠.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 돈봉투 지금 이 의혹과 관련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혹시 귀국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바로 밤에 예. 막 밤 9시에 뭐 예를 들어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에 회의를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미온적이다. 지금 김종민 의원이 뭐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김종민 의원도 뭐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긴 한데. 자, 이런 가운데요. 7인의 얘기가 나왔어요. 7인의. 이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7인의 멤버 중 돈봉투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했다. 이거 서울신문 출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7인의 하면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아주 지원했던 측근 인사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7명을 구성됐다고. 여기 7인의 멤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정성호 의원, 문일석 의원 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기획적 행태다. 정확히 이름대고 조사하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신 분이 정치인 한 분이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런 설명을 오늘도 인터뷰에서 내놨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큰 휘발성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주고받은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돈을 만들고 뿌리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최고 정점이냐 그거는 알 수 없죠. 오, 뭐가 이렇게 막 크게 갔죠, 지금? 이른바 오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요. 당시에 이 돈봉투 그런 의혹이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올라왔는데 이 상황이 뭔가 나비 효과를 만드는 거 아니냐, 당시에 뭐가 달라졌더라면 뭐가 또 지금 상황하고 또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 질문에.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혹은 이낙연계,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이겁니다. 이걸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기식 변호사,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일단 쓰신 거 설명해 주세요. 아까 꼬인 스텝이라고 예. 처음에 홍영표 의원하고 0.5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1%포인트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표의 대부분이 진표가 대의원표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예. 그럼 결국은 대의원들한테 이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들한테 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결국은 0.57%의 그 격차를 차이의 영향이 그거 아니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이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이 모든 정치 일정이나 정치 스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스텝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꼬인 스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이번 사태가 과연 친명계의 어떤 정말 목숨을 이렇게 목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온다면 오. 과연 그 이낙연계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신경 속에서 오늘 출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중에 이낙연 대표 또 이낙연계는 지금 그때 꼬였네. 앞으로 뭐가 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요 이낙연계 정신으로 꼽히신 분이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귀국을 6월 말에 할 예정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까지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 부글부글 간단하게 쓰셨는데요. 자, 어떤 심정일까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들끓는다는 표현도 예. 나왔는데 일단 뭐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이게 2021년도 전당대회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그렇죠. 당대표의 당권의 향배를 가하는 대선을 전당대회였는데 관리하는 당대표를 정하는 전당대회죠. 그렇죠. 만약 그때 이 전당대회 결과가 달라졌더라면 예. 그 이후에 민주당 내의 정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지금 본다면 이른바 이제 뭐 이낙연계 내지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뭐 부글부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사건이 민주당에 미칠 파장인데요. 예. 지금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도 사실은 당이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데 이건 이제 차원이 다른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내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되면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민주당의 도덕성 또 정당성 이런 게 이제 송두리째 예. 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예. 2008년에 있었던 당내 전당대회에 돈봉투를 뿌렸던 그때도 사건이 돈봉투가 아주 큰 논란이. 2012년에서 밝혀져가지고 결국 그때 당명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로소 이제 총선을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악재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른바 이제 뭐 이낙연계가 됐든 비명계가 됐든 좀 부글부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부글부글 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혹시 이게 이런 거라는 거네요. 지금요 지금 상황이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된다고 두 분 공통점은 그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으로 어떻게 보면 친명의 뭐 대표주자 이렇게 꼽히신 분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이 봉투에 들어있는 이 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보안이 논란과 뒷말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 실체하다 보면요, 뭐 예.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크지만 또 홍석주 의원님 설명을 가만 보면 그거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를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 식대, 차비, 뭐 기름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칭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예. 송영길 대표를 좀 이 디펜스 방어하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실언인지 아니면 뭐 실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3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어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실언이신 게 그 2008년도 그 한나라당 시절에 고성덕 의원 한 사람이 그렇게 30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당시 박기태 국회의장께서
징역 8개월에 예. 집행유예 2년을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어떤 돈 관련돼서는 이제 사법부가 더 엄격하게 보고 특히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는 여러 게 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예.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실언인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숫자 단위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이 금액적인 감각에 굉장히 좀 둔감해졌다. 너무 큰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둔해진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런 어떤 그 뇌물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돈 문제 관련돼서 여러 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현재 의원직을 그만두신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기동민 의원은 또 라임의 김봉현부터 이제 1억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이제 재판을 오늘 예, 받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하경 의원이라든지 예.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도 그 대통령 경선할 때 결국은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예. 김용이 이제 결국 이제 돈이 이제, 예, 예. 이제 부족하다 해서 이게 어떤 돈 유동규한테 문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는데 이런 어떤 사항들 봤을 때 민주당 이 경선에서 이런 어떤 돈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서 우리 김종민 의원 말한 것처럼 도덕적 집단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석 의원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 정치권 전반에서 300만 원 정도는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이런 인식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예. 돈 몇십만 원 받아도 당선 무효인 100만 이상 다 액수가 선고됩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여기저기 반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요. 자 이런 가운데요.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반응들이 있는데 지도부 등등등 나온 반응 중에 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영상, 2명이 등장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저희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일은 물론 당 내의 일이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그 캠프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그분들의 어떤 주장을 저희가 주장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과 그 주변 인사들 특히 보좌관도 뭐 연루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셔 갖고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당과 캠프 이거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좀 뭘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입장도 내야 되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사안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재명 대표 사안과 송영길 전 대표 사안을 뭔가 다르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다르게 보는가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당과 캠프를 뭐 엄격하게 따지자면 뭐 예. 달리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보질 않습니다. 당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당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국민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를 또 서로 다르게 다른 기준과 잣대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좀 설명하기에 난처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좀 난처해졌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권을 행사를 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지난 1년을 지켜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칼날을 잡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고서 이렇게 휘두르고 저렇게 휘두르는데 그러면 사실은 칼날을 잡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서 이게 원칙 있게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이 예.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혁신의 말하자면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준이 다르냐? 두 인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난처하다. 답하기 참 난처하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는데 22일 날 뭐 회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요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22일쯤 기자 간담회 할 것. 거기서 회견 형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 귀국하라는 당의 어떤 요청을 거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뭘 알겠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모른다. 내가 뭘 알겠나. 검찰 조사 보고 판단해야. 그럼 이거 볼 때까지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22일 날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귀국할 것처럼 뭐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귀국 안 할 거다? 네,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송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송 대표하고 이제 연결고리,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확증적으로 찾는다는 게 사실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이게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 권유를 받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말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의원이 비슷할 때 탈당하라고 이런 나왔는데 왜 뭐 이거죠? 여기 보시면 강내구 이 감사 지금 여기 좀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영길이 형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녹음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할 때 이쯤 되면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했어요. 어제 했어요.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빨리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와서 따져볼 문제고 설사 법률적 책임이 없다 그러더라도 저렇게 돈 봉투가 뿌려졌던 배경에 그 수혜자는 당시에 송영길 대표였어요. 때문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전직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프랑스에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뭐 변명 같은 해명을 할 문제가 아니고. 박원석 의원님 수혜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수혜자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공개된 녹취록으로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저 상황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뭐 본인도 직접 돈을 만들어서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제 저런 의혹을 와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프랑스에서 해명을 하려나요, 그럼? 저는 그거는 그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 적절한 그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빨리 송영길 전 대표를 귀국시켜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송영길 대표가 계속 안 오고 예정돼 있기로는 지금 7월까지 거기 계신다는 예정인데 그때까지 만약 버틴다라고 한다면 당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탈당을 권유하든 출당 조치를 취하든
그리고 당내 여론도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무책임하게 이게 뭐냐라는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나 당원들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첫 그 실마리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수사를 받든 해명을 하든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프랑스 뭐 이웃 국가 뭐 룩셈부르크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일정 때문에 뭐 다시 프랑스로 파리로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유럽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생각이 복잡할 것 같다고 추정이 되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본인과 관련해서요.